사티로스 또한 님페처럼 자연에 깃들어 사는 정령입니다. 사티로스는 그 남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령은 아니지만 서양의 미술가들은 사티로스를 즐겨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다 호색한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사티로스가 가장 욕정이 강한 존재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가들이 사랑한 신화의 주연들을 그린 그림들, 그 두 번째로 사티로스와 판 편입니다. 사티로스 또한 님페처럼 자연에 깃들어 사는 정령입니다. 여성형 정령이 님페라면 사티로스는 그 남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령은 아니지만 서양의 미술가들은 사티로스를 즐겨 형상화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형태여서 매우 흥미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화면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티로스의 생김새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려진 사티로스는 얼굴은 못생기고 둥근 편이었고 귀는 뾰족한 당나귀 귀였습니다. 엉덩이에는 말꼬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부분은 인간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티로스는 이렇게 말과 인간의 하이브리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티로스가 말과 인간의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염소와 인간의 하이브리드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뿔, 염소의 다리를 가진 그런 염소와 혼합이 된 존재로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구로가 그린 이 그림에 그 염소가 된 사티로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님페들이 그 사티로스의 뿔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티로스는 님페들을 놀래키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티로스입니다. 그래서 그림 오른편에 보면 놀라서 도망간 님페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용감한 님페들이 있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래서 4명의 님페가 사티로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티로스는 안 가겠다고 저항하지만 벌써 여러 명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물 쪽으로 지금 딸려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과 하이브리드였는데 어떻게 염소와 하이브리드가 되었는가, 그 혼란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그리스 문화가 이제 로마에도 전파가 되죠. 많이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캐릭터인 파우누스를 언급할 때 그리스어 사티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하이브리드 캐릭터가 있었어요. 파우누스라고, 바로 염소와 인간의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에는 말과 인간의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우누스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어로 사티로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동화 현상이 생겨서 말과 하이브리드였던 사티로스가 염소와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 시네이 메르세 팔이 그린 파우누스와 님페는 바로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숲의 신격, 숲의 정령인 파우누스가 피리를 불다가 피리를 멈추고는 가만히 지금 기척을 느끼는 모습, 바로 그 장면을 표현했는데요. 숲을 저 바깥으로 보면은 아리따운 님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척을 눈치챈 거죠. 그래서 저 님페를 갖다가 납치하겠다는 생각에 지금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파우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는 그러면 염소와 하이브리드된 그런 존재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이 판이에요. 판 역시 파우누스처럼 염소 뿔이 나 있고 염소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서 판은 목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프니스라는 소년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피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다프니스라는 소년이 목가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판의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혼동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리스 신화의 신격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로마 사람들도 파우누스한테 걸맞은 존재는 판이 되겠다. 그래서 파우누스와 판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서양 미술에서는 사티로스와 파우누스의 이미지가 서로 혼란스럽게 뒤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서는 이게 도대체 사티로스를 그린 건지 판을 그린 건지 파우누스를 그린 건지 구별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다 호색한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들의 음탕한 모습을 그림으로도 많이 그리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티로스가 가장 욕정이 강한 존재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카바넬이 그린 그림도 보면 사티로스가 님페를 막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님페는 사티로스가 싫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티로스는 님페를 자기 품에 품고 어디론가 이 여인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탕한 사티로스로부터 생겨난 단어가 사티리아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남성 음란증을 뜻하는 사티리아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티로스라는 이름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사티로스 주제로 많이 그려진 것은요, 주로 사티로스가 관음증 환자로 표현된 모습들입니다. 사티로스는 음탕한 존재다 보니까 이렇게 님페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루벤스와 스니더러스라는 두 화가가 그린 이 그림에서 보면 아르테미스 여신이 님페들과 사냥하고 이제 쉬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 바로 그 현장에 사티로스 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을 들고 님페의 벌거벗은 몸을 쳐다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장면이 사티로스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그려진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티로스는 나쁜 남자 이미지로 많이 그려졌어요. 이 그림은 이제 루벤스 홀로 그린 그림인데 아르테미스 여신과 님페들이 모여서 서로 어우러져 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사티로스들이 지금 달려든 겁니다. 놀래서 님페들이 도망가고 사티로스는 그 뒤를 쫓아서 막 잡아채려고 하고 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분노하겠죠. 아르테미스 여신이 리더로서 이들을 지금 지키면서 같이 어우러져 놀고 있는데 이 현장을 습격한 겁니다. 화가 난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림 오른편에 보면 창을 뽑아 들었어요. 그리고 사티로스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이 서양화에서는 즐겨 그려진 사티로스 주제의 그림들입니다. 물론 사티로스도 숲의 정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님페와 사티로스를 평화롭게 그린 그림도 없지는 않습니다. 클로드 로랭이 그린 님프와 사티로스가 춤추는 풍경이라는 이 그림 보면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아주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티로스와 님페가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화가들의 상상에 의한 그림의 장면이고요. 신화 이야기에서는 이런 장면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화 이야기에서는 사티로스는 그저 님페들 놀래키고 쫓아다니고 이런 장면으로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그 신화 이야기 자체에서는 별로 보기 어렵죠. 하지만 화가들은 그들을 통해서 자연을 찬양하고 그 평화를 찬양하는 이런 그림들을 곧잘 그렸습니다. 사티로스 주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많이 그려진 주제는 디오니소스의 수행원으로서 그려진 주제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와인의 신입니다. 포도주의 신이죠. 디오니소스가 한번 행차하면은 많은 남녀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뒤를 쫓는 마이나데스 여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사티로스, 그 디오니소스를 쫓는 남자들은 대부분 사티로스들이에요. 티치아노가 그린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라는 그림을 보면 디오니소스가 아리아드네라는 여인을 만나서 너무 놀라서 지금 전차에서 풀쩍 뛰어내리고 있는데 그 뒤를 쫓아오는 무리가 보입니다. 여성들은 마이나데스, 그리고 남자들은 사티로스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제우스가 디오니소스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헤라 여신과 함께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님페들에 의해서 길러져요. 그런데 님페들 말고 양아버지 노릇을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실레노스라는 존재예요. 실레노스는 사티로스였어요. 그래서 안톤 반 다이크가 그린 이 그림에 보면 술 취한 실레노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그 풍채 좋은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바로 실레노스입니다. 실레노스는 원래 나이든 사티로스를 다 아울러 불렀었는데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가 실레노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레노스 하면 이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에 보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팔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구부정한 당나귀 등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노인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양아들이 술의 신이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늘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이런 사티로스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님페 일화들과 달리 어떤 개별적인 일화들로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티로스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고 그 일화가 전해지는 사티로스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마르시아스입니다. 마르시아스는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티로스였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피리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피리를 주워서 불어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사실 그 피리는 아테나 여신이 만든 피리였어요. 그래서 그 악기 가지고 지금 연습하는 모습을 엘리우 베더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여기서는 마르시아스가 굉장히 어린 그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니까 산토끼들이 다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마르시아스가 연주하는 이 음악을 귀담아 듣는 모습입니다. 이제 뛰어난 연주를 하게 된 마르시아스는 감히 이 세상에 나와 대적할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감히 음악의 신인 아폴론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합을 벌이게 되는데, 수스트리스가 그린 그림에서 우리는 그 시합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폴로는 수금을 연주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역시 현악기죠, 바이올린을 든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시아스는 피리를 불고 있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신인 아폴론이 이겼죠. 그렇게 아폴로는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벌을 내립니다. 마르시아스한테. 어떤 벌을 내리느냐, 얀센스가 그린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시아스의 살껍질을 벗기는 벌을 내립니다. 지금 마르시아스는 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 오른팔에 다가간 존재는 아폴론이죠. 칼을 들어서 살가죽을 벗기고 있어요.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잔인한 형벌을 마르시아스가 받게 되죠. 이렇게 마르시아스는 신에게 도전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티로스의 일화 가운데 대표적인 게 마르시아스 일화라면, 판의 일화 가운데 대표적인 일화는 시링크스 일화입니다. 시링크스는 아르카디아 지방에 살던 아름다운 ним페였어요. 시링크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추종하는 ним페였기 때문에 평생 순결을 지키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링크스에게 어느 날 판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달려듭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납치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덤벼듭니다. 놀란 시링크스가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판이 뒤쫓아오죠. 그런데 그 판의 달리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링크스가 결국은 강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그 강의 ним페들한테 호소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판에게 내 순결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니까 그 외침이 끝나자마자 시링크스가 갑자기 갈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갈대로 변해서 판의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거죠. 판은 줄기차게 달려와서 이제 막 잡게 되었는데, 눈앞에 시링크스를 잡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링크스가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눈앞에 갈대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 놀랬죠. 그래서 막 숨을 헐떡였는데, 숨을 헐떡이니까 갈대 사이로 이 숨바람이 지나가면서 피리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판은 이 갈대들을 자릅니다. 자기 사랑이 갈대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갈대를 잘라서 그거로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다 다르게 잘라서 그걸 붙여서 만든 피리를 우리는 펜파이프라고 부르는데, 펜파이프의 펜이 바로 이 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화를 생각나게 하는 그림이 바로 해커의 이 시링크스라는 그림입니다. 또 판은 패닉이란 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지면, 너무나 큰 공포에 빠지면 그걸 패닉이라고 부르죠. 베클린이 그린 그림 보면 이렇게 간혹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판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목동이 염소 떼를, 사냥 떼를 데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산등성이 위에 보면은 염소뿔을 한 아주 사납게 생긴 존재가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냥들과 목동을 놀래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목동도 막 사냥들도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바로 그 패닉과 관련된 판의 일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기독교의 사탄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 있죠. 그 생긴 모습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게 바로 판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말 기독교의 지식인들은 판과 사티로스를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특히 교부인 성 히에로니무스는 그들이 호색한인데다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영향을 끼친다 해서 사탄의 상징이라고 서술을 합니다. 이 이미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뚜렷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 바로 판의 이미지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티로스와 판을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사히와 카리테스를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